근데 목요일까지니까 프린트는 다음 화요일까지 풀고 일단 교재만 하자. 목요일 숙제로는 프린트 나눠준 거 순열 조합 다 있는 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스텝 1 풀고 일단 우리 조합 내용부터 보면은 우리 순열과 대비되는 게 조합이지 순열은 우리가 순서가 있는 거였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합은 순서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 순열은 내가 순서 있게 선택한다 혹은 선택하면서 배열한다가 순열이야. 근데 조합은 순서 없이 선택만 하고 배열하지 않는 게 조합이야. 결국 그냥 순서의 여부가 바로 순열과 조합의 차이인 거야. 그럼 이제 조합을 어떻게 구할까? 먼저 기호로는 C를 써. 왜냐면 영어로 C가 첫 글자라서 그런데. 그래서 NCR이라고 쓸 건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내가 R개를 선택만 하는 게 조합이야. NCR. 그럼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4개의 문자 A, B, C, D가 있다라고 쳤어. 그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조합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조합의 기호가 4C3이야. 그럼 4C3이 몇 개인지 내가 일단 직접 세봤어.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몇 개 안 되지. 먼저 D를 선택 안 하는 A, B, C. 그럼 C 뺀 A, B, D, B를 뺀 A, C, D, A를 뺀 B, C, D. 내가 일일이 세보니까 4개밖에 없네. 그래서 4C3은 4일 거야. 근데 이 4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제 순열과의 관계를 생각할 거야. 그럼 순열은 4P3. 우리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24지. 그럼 조합이 4C3이 4였어. 근데 순열인 4P3은 24였어. 6배가 차이가 나네. 근데 이 6배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저 표에 있는 밑에 박스 그림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조합으로 선택만 했을 때 A, B, C야. 근데 순열에서는 선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서도 내가 배열해야 돼.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결국 내가 선택만 했던 A, B, C를 다시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같은 거야. 따라서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그냥 3개를 일렬 배열이니까 3팩이지. 결국 조합 한 가지 경우당 3팩만큼의 순서 배치가 생겨나는 거야. 따라서 조합인 4C3에다가 전체에 3팩토리얼을 곱하면 순열인 4P3이 완성되는 거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3개를 배열한 거니까. 따라서 밑에 4C3 곱하기 3팩이 바로 4P3의 값인 거야. 이런 관계를 역이용해서 4C3을 구하려면은 4P3을 반대로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둘의 관계가 나온 거야. 맨 마지막쯤에 보면 이제 문자로 돼 있어. 따라서 이제 NCR 곱하기 R팩이 NPR인 거 이용해서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팩토리얼로 고치면 저렇게 써지겠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순열과 이제 연관지어서 같이 우리가 순열 조합에서 알아야 될 것들 외워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순열 조합에 대한 기본 계산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순열인 NPR은 어떻게 쓰는 거였어? NPR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하는 거라서 마지막 값이 뭐였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바로 찾아야 돼. 마지막 값이 뭐야? N에서 0을 빼고 1 빼고 2 빼고 N에서 R-1을 빼야 돼서 N-R 플러스 1이지. 이거를 이제 팩토리얼로 바꾼 게 뭐였어? 분자, N팩, 분모, N-R팩이었잖아. 이제 이거 기본으로 우리 머리에 있어야 돼. 순열 NPR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이제 조합과 순열의 관계는 조합은 순열을 R팩으로 나눠준 거랑 같아. 따라서 얘를 팩토리얼로 바꿔버리면 되지. 순열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R팩만 분모에 추가하면 돼. 결국 조합인 NCR은 R팩, N-R팩 분의 N팩이 된다도 이제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 우리가 NCR 하면 바로 내가 팩토리얼로 쓸 수 있어야 돼. R팩, N-R팩 분의 N팩이다. 그 다음 이제 특별한 값들. 우리 NPN은 N 팩토리얼과 같은 값이었어. 그러면 NCN은 얼마일까? 이게 포인트야. NCN이 얼마일까? 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오나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
그래서 일단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특별한 애들, 조합의 성질 값들이 나와. 괄호 1번.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NCR이 이제 r팩분의 npr 바로 머리에 있어야 되고, 손으로도 그냥 바로 r팩, n-r팩분의 n팩이 써질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7C3을 계산하고 싶어. 팩토리얼로 굳이 쓰자면은 3팩에다가 7-3팩에다가 7팩이니까 3팩, 4팩 분의 7팩이니까 계산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은 옆에 5C3을 저렇게 하는 것처럼 계산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뭐 8C3을 계산할 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의미는 얘는 순열을 8P3을 3팩으로 나눈다라고 원래는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은 그냥 알고만 있는 거고, 바로 계산할 때는 분자에다가 8부터 3개 쓸 거야. 8, 7, 6. 이게 3이니까 내가 3개를 쓰는 거야. 8부터 3개. 그리고 분모에도 3이니까 3팩. 3부터 3개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바로 계산하면 되겠지. 8C3은 분자는 8부터 3개, 분모는 3팩, 3부터 1까지 3개. 이게 바로 우리가 조합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지. 이제 바로 2번 성질들을 알아둬야 될 것들. 먼저 NC0은 NCM과 같이 1이다. 이건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 NC0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 NC0은 n개 중에 내가 0개를 택할 거야. n개 중에 아무것도 택하지 않을 거야. 그 경우의 수를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선택을 안 한다는 경우 1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NC0은 1이야. 근데 NCN은 또 뭐야? n개 중에서 내가 n개를 선택해야 돼. 그럼 그것도 n개 전부 다 선택하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NCN도 1인 거야. 우리가 이제 순열이랑 약간의 차이가 생겼지. 순열에서는 NPN이 n팩이었어. 하지만 조합에서는 NCN이 NC0과 똑같이 그냥 경우의 수 1인 거야. 그럼 순열에서 NP0은 뭐였어? 순열에서 NP0은 그냥 1이었지. 얘도 어쨌든 얘도 n개 중에 내가 0개를 선택한다는 경우가 1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된 2번, 괄호 2번의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순열에서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 NCR은 NCN-R과 같다야. 이걸 의미로 생각할까?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건 거꾸로 내가 n개 중에 버려버릴 n-r개를 택할 것과 같은 거야. 내가 8개 중에 3개를 고르고 싶어. 그럼 내가 고르기 싫은 5개를 선택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NCR과 NCN-R는 경우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저걸 활용해서 뭘 하게 될까? 우리가 앞으로 8C5 같은 것은 8C5로 계산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8C5는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왜냐면 5개를 써야 되니까. 8부터 5개를 열심히 써야 돼. 시간이 아깝지? 분모도 5팩이니까 5부터 5개를 열심히 써야 돼. 1까지. 이럴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저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8C5는 8C3과 같으니까 8C3으로 바꿔서 더 빨리 계산할 거야. 이거 우리가 언제 바꾸느냐? 언제 바꾸는 게 좋겠어? 저 R이 어떨 때? R이 클 때. 근데 얼마나 클 때? 이 R이 N의 절반보다 R이 커지는 순간은 우리가 바꿔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지. 그래서 8C5 같은 경우는 이제 8C3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돼. 동그라미 3번 또 중요해. 일단 NCR은 N-1C R-1 더하기 N-CR과 같대. 외우기도 힘들게 생겼어. 밑에 해설을 보니까 얘도 의미를 생각하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특정 한 개가 있는 경우와 특정 한 개가 없는 경우야. 그래서 쟤랑 쟤래.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8명 중에서 3명을 고르고 싶은데 이 8명 안에는 내가 관심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8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8C3일 거야. 이 8C3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거냐면은 이 8명 중에 3명을 뽑는 안에 내가 관심 있는 A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또는 더하기 내가 관심 있는 A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 두 가지를 더해주면 결국 그냥 8C3과 같은 거지.
그럼 83이라는 경우를 할 건데 내가 A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해야 돼? 8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그 뽑힌 3명 중에 내가 관심 있는 A는 이미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A가 있는 8명 중에 3명을 뽑게 되는 거야? A 뺀 7명 중에 3명이 아니라 2명만 뽑아야 되는 거지. A는 이미 뽑혀 있다라고 볼 거니까. 그래서 72인 거야. 그 다음 A가 없는 상황. 8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A가 없는 상황은 A를 제외한 7명 중에서 내가 3명을 모조리 다 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8C3이 7C2 더하기 7C3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식인 건데 우리가 저걸 잘 외워야 돼. 근데 까먹기도 쉽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였는지 철학자였는지 누군가가 삼각형 모양의 숫자 배열을 생각해냈어. 우리는 그걸 이용할 거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숫자 배열을 했어. 1층에는 1 2개를 썼어. 2층에는 양 끝에 1 쓰고 이 규칙은 가운데 애들은 위에 2개를 더해서 만들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1에서 1을 만들 거야. 3층은 양 끝은 무조건 1. 가운데는 위에 2개 더할 거야. 1 더하기 2, 3, 2 더하기 1, 3. 이 숫자가 왠지 익숙해야 돼. 4층까지만 더 써보면 1, 1 더하면 4, 6, 4, 1. 4층은 모르겠는데 3층까지는 왠지 낯익은 숫자 같지 않아? 1층에 있는 숫자는 어디서 봤던 것 같아? 얘네들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개수를 표현한 거야. 1층에 있는 건 뭐야? 얘는 A 플러스 B의 1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개수인 1, 2를 순서대로 쓴 거야. 2층은 A 플러스 B 제곱이니까 A제곱 내림차순으로 2AB 플러스 B제곱의 개수인 1, 2, 2를 순서대로 표현한 거야. 3층도 우리 세제곱이잖아.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을 순서대로 표현한 1, 3, 3, 1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4층이 1, 4, 6, 4, 1. 그래서 거꾸로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우리가 억지로 전개할 수도 있는 거야. 파스칼 삼각형 이용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아무튼 이게 파스칼 삼각형인데 이게 왜 이 조합과 관련이 있을까? 저 1이라는 것은 그냥 1이 아니야. 1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1C0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1을. 1은 1C1이야. 결국 1층은 1C0과 1C1로 이루어져 있어. 2층은 2C0이랑 2C1, 2C2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1, 2, 1. 3층은 3C0,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어. 4층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럼 아까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만드는 규칙이 뭐라 그랬어? 위에 있는 2개를 더해서 아래층 숫자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서 이 관계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식이 약간씩 다르지만 맨 작은 것,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주면은 얘를 내가 NCR이라고 생각하면 NCR이랑 뭘 더했지? NCR이랑 뭘 더했어? 얘 바로 옆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 NCR의 옆에 있는 건 3C0, 1, 2, 3 이런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NCR 플러스 1이지. 바로 옆에 다음 거 NCR이랑 NCR 플러스 1 더해서 뭐가 된다? 더해서 아래층 N에서 아래층이니까 N 플러스 1 C 뭐가 될까? 얘네들은 이렇게 개수를 세면은 개수 몇 번째인지 셀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C R 플러스 1과 같다라는 저 공식이 또 이 삼각형 안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 자체를 기억하는 게 좋은데 이 공식이 뭐 문제마다 뭐 교재마다 다 달라. 왜냐면 내가 이 셋 중에 어떤 애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공식 그 n이냐 r이냐 뭐 n-1이냐 r-1이냐 이게 계속 달라지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의 규칙은 뭐랑 옆에 걸 더해서 밑에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저 공식을 까먹어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서 저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야 돼. 이제 마지막 3번에 있는 것은 조합을 이용해서 특별히 우리가 활용해서 구하는 유형들 푸는 방법인데 도형의 개수 세는 유형들이 있어. 세 종류 있는데 첫 번째 직선의 개수를 셀 때가 있어. 우리 직선을 센다는 것은 점 2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점 2개를 선택하면 저절로 그 점을 이었을 때 직선이 등장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점 몇 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직선이 몇 개 있는지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밑에 참고에서 CF에서는 단 일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으면 직선은 동일한 한 직선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는 저걸 계속 고려해야 돼. 일직선에서만 내가 2개를 선택했으면 계속 동일한 직선만 나올 거야. 라는 걸 이제 나중에 뭐 중복한 걸 빼거나 아니면 한 번만 잘 세거나 이런 걸 경우의 수를 잘 세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셀 일이 있어. 삼각형의 개수는 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점 3개를 선택해서 이으면 저절로 삼각형이 나오겠지, 웬만해서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얘도 밑에 참고해서 안 되는 경우는 일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을 이으면은 삼각형이 안 나오는 거지. 만들 수 없다, 못하겠네. 일직선 위에 있는 3개 이상의 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경우를 나중에 또 빼야 되겠네. 내가 몇 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다 삼각형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일직선에 있는 점 몇 개 중에 3개를 골랐을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때를 또 빼줘야 돼. 개수 셀 때. 마지막 세 번째,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셀 일이 있어. 이 평행사변형은 우리 직선 2개 점 골랐어. 삼각형은 점 3개를 골랐어. 그렇다고 평행사변형이 점 4개를 고르는 게 아니야.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셀 때는 내가 점이 아니라 평행선을 선택할 거야. m개의 평행선들 중에 2개를 골랐어. 그 다음 n개의 평행선들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똑같이 평행한 어떤 m개들이 있어. 4개라고 예를 들어 치고, 그 다음 똑같이 평행한 어떤 n개가 있어. 3개라고 예를 들어봐. 그럼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평행선을 선택하면 저절로 만들어져.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4개 세트인 평행선들이 있지. 이 4개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2개를 고를 거야. 순서는 필요 없어. 순서 없이 그냥 2개를 선택을 했어. 예를 들어서 뭘 선택했냐면 뭐 맨 위에 거랑 그 다음 세 번째 걸 내가 선택을 했어. 그 경우의 수가 4씩이겠지. 평행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평행한 세트들 있지. 다른 쪽 평행한 세트들 중에서도 내가 이 3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2개를 선택할 거야. 또 역시 순서는 필요 없고 그냥 선택만 하면 돼. 그럼 나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걸 선택을 했어. 즉 3개 중에 2개의 선을 골랐어. 3C2로. 그러면은 무조건 이 내가 선택한 평행선으로 둘러싸인 평행사변형이 저절로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평행선을 선택하기만 하면 저절로 대응되게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직접 세는 게 아니라 평행선을 선택하는 거야. 지연이도 같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세트로 주려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일단 유형 1번에서 뭘 풀까? 일단 마지막 거는 먼저 풀고 나머지도 풀고. 채연이도 졸려 그러고. 시험 보고 나서 진이 빠졌어. 그런도 다치신 거예요? 너 추워서 도망간 거야? 졸려서 일어선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팩토리얼로 안 할 건데. 팩토리얼로 할 때는 둘 다 문자일 때는 팩토리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뒤쪽이 R쪽이 문자일 때 팩토리얼을 할 거야. 왜냐하면 앞만 문자면은 뒤에는 그냥 개수니까 몇 개 쓰면 끝이잖아. 굳이 팩토리얼로 쓸 필요 없이. 팩토리얼 계산을 할 때는 둘 다 그냥 맨 뒤가 문자일 때 팩토리얼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R쪽이 문자면. 그게 아니면 팩토리얼 쓸 필요가 없어. 오래 걸리니까. 219번 해석을 했는데. 했어? 어떻게 바로 답이 나왔어? 푼 흔적이 없는데. 왜 답이 나와? 또 풀이가 없이 어떻게 답이 나와? 어디 보고 있어? 뒤에 문자니까 팩토리얼 이건 아니구나. 이거 조합의 특징. 일단 똑같은 C가 같으니까 먼저 어떤 경우가 있어 먼저. 뒤에가 완전히 같은 수가 R제곱과 R 플러스가 같을 때 그때 풀면 되고, 두 번째는 같이 이게 숫자는 안 같은데 값이 같을 수가 있어. 어떻게 되냐? 14분의 이 관계일 때. 즉 R과 n-R을 더해서 n이 완성될 때야. R제곱이랑 R 플러스 2를 더해서 14가 될 때야. 85랑 83이랑 같잖아. 5랑 3 더해서 8이니까 그 관계인 거지, 저 관계가. 얼마 저거 3차 방정식 풀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 순열 때도 얘기했었는데, 일단 이거 팩토리얼로 쓰는 거 아니야. 우리 팩토리얼 쓸 때는 뒤가 문자일 때 쓸 거야. 뒤에가 뭐 R 뭐 이런 문자일 때만 팩토리얼로 나타낼 거고, 그게 아니면 팩토리얼을 할 필요가 없어. NP는 그냥 n부터 두 개 쓰면 되잖아. n-1. NC는 n-1을 np를 2팩으로 나눠준 거잖아. 2로 나눠준 거야. 는 12 n-1c3도 n-1부터 3개를 분자에 쓸 거고, 분모에는 3팩을 쓸 거잖아. 3부터 3개 쓸 거야. 원래 NC2도 2 곱하기 1인 음이었어. 2팩인 음이니까 2라기보다는 2 곱하기 1이라서 2였던 거지. 이렇게 일단 썼어.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건데, 설마 이거 전기에서 3차 풀 거야? 아니잖아. 왜? 우리 순열조합에서는 항상 자연수인 걸 염두에 둘 거고, 그리고 게다가 여기서는 좀 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으로 필요는 없지만, 뭐 다른 이제 어려운 문제 생각했을 때는 n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순열이든 조합이든 항상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n이 2보다는 2 이상, 얘도 그렇네. 그 다음 n-1이 3 이상인 걸 만족해야 돼. 즉 n이 4 이상이야. 공통범위는 n이 4 이상이네. 결국 n은 4 이상의 자연수여야 돼. 근데 이거 3차 방정식을 전개해서 풀 필요가 없잖아. 그냥 나누면 되지. n-1로 약분해버리면 그냥 다 n-1만 해야 되겠네? 응.
n-1만. 일단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 전개해야 되나? 일단 정리 다시 써보고 n이랑 이 숫자 약분하면 이거는 3n이네. 오른쪽은 6 약분하면 2에 쟤네들이지. 뭐 이거 전개해서 2차 풀면 되긴 한데 정말 전개해서 푸는 게 최선일. 아쉽네. 얘는 더 이상 공통인수는 없으니까 이건 전개는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근데 처음부터 이거 전개해서 3차 할 필요는 없지. 약분하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나?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 약분하고 다시 넘겨서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이네. 그럼 n이 1, 6이니까 4 이상이라서 n은 6이겠지. 그래서 최대한 전개하기 전까지 모든 걸 다 해놓고 약분도 하고 한 다음에 답을 찾으면 돼. 이제 유형 2번 같은 걸 하려면 이제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박스 버려. 우리 서술형 준비해야 되잖아. 박스 보지 마. 보지 말고 일단 220번을 내가 하는 걸 같이 보고 221번을 각자 우리 증명해보자. 우리 저거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220번을 같이 해보면서 220번 NPR은 저걸 증명을 하래.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진짜 보너스인 거야.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를 안 해서 못 쓰는 거지 나중에. 우리 이런 거 증명하래. 근데 이런 거 증명의 대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 두 개를 더해서 만들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 즉 우리는 우변에서 시작할 거야. 우변에 있는 걸 팩토리얼로 바꾸고 통분하고 열심히 정리했더니 좌변의 결과와 같아진다라는 과정으로 우리가 증명을 쓸 거야. 그럼 먼저 우변인 저거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가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저 팩토리얼로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야. 민주는 잠을 아직도 안 깨고 왔어. NPR이 n-r팩분의 n팩이잖아. 저게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지. n-1pr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 분자는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분모는 앞에서 뒤를 뺀 거야. n-r-1. 저 n-r팩분의 n팩이라는 걸 문자 그대로 외운다기보다는 분자는 앞에 있는 거야. 팩토리얼. 분모는 앞에서 뒤에 뺀 거야. 그 의미인 거지. 더하기 r 곱하기 일단 다 써야지. n-1p r-1도 팩토리얼로 바꾸면 분자가 뭐라고? 분자는 앞에 있는 거 팩, 분모는 앞에서 뒤 뺀 거 n-1에서 r-1을 빼면 n-r이잖아. 이 정도는 바로 우리 써야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분수의 덧셈이면 우리가 통분밖에 방법이 없어. 통분할 건데 숫자도 아닌데 어떻게 통분할까? 분모 두 개를 비교하면 돼. 하나는 n-r-1팩이고 하나는 n-r팩이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둘 중에 얘가 더 크지. 이게 뭐 5팩이면은 이건 4팩이잖아. 그럼 얘로 통분해야 되겠네. 그럼 얘로 통분하기 위해서는 얘 첫 번째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야 되겠어? 첫 번째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야 될 거잖아. 통분하려면 뭘 곱해야지 얘가 돼? 뭘 곱해야지 저게 될 거야? 4팩을 5팩으로 만들고 싶으면 4팩에다가 뭐 곱해야지 5팩이 돼? 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얘가 되겠어? 여기다가 지금 문자라서 못하는 거야? 4팩에다가 5 곱하면 5팩 된다며? 네.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해야지 얘가 돼? 이거 바로 위에 거 수. 이거 위에 거 수니까 n-r이지? 를 곱해야지 이거잖아. 4팩에다가 5를 곱해야지 5팩이잖아. 그래서 이제 통분을 했어. 통분을 했으면 n-r팩으로 이제 통분됐겠네. 이걸로 통분했으면 분자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전개할 거야? 아니지. 이 공통인수 묶어야지. n-1팩이 공통인수네. 공통인수로 묶으면 어떻게 돼?
묶었으니까 남은 거 n-r이랑 더하기 남은 거 r 남았잖아. 그럼 뭐가 됐어? 분자 한 번만 다시 쓰면은 n-r 팩 분의 n-1팩에다가 곱하기 얘가 n인 셈이네. 근데 n-1팩에다가 n 곱하면 또 뭐가 되겠어? 5팩에다가 6을 곱하면 뭐가 돼? 6팩.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M팩. n팩이잖아. 근데 얘의 정체가 뭐야? 얘의 정체가 NP 아니야? NPR. 그래서 우변에서 시작해서 내가 정리했더니 좌변이 돼버렸어.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오, 이거. 라는 걸 증명하는 걸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서술형으로. 별거 없어. 그냥 다 팩토리얼로 고치고 열심히 통분만 하면 돼. 내 깔을. 연습을 해와야지. 그래서 221번을 이제 박스 보지 말고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해보자. 얘도 똑같아. 우변에서 시작해야 되겠지. 우리가 뭔가를 두 개를 더해서 정리는 할 수 있잖아. 멀쩡히 있는 애를 쪼개는 거 우리 힘들어. 따라서 우변에서 시작할 거야. 우변에 있는 저 C들을 다 팩토리얼로 바꾼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통분하면 되겠네. 통분하면은 정리를 잘해서 좌변이랑 같아진다라고 내가 서술 설명을 해주면 돼. 근데 C 다르지 않나요? 조합은? 그러니까 머리 있어야 된다. 아, 순열이랑 조합 팩토리얼로 바꾸는 거. 네. 왜 펜이 멈춰 있어? 그럼 다 써봐야 돼요? 그걸 지금 써보자고. 네. 박스 무시하고 증명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변에서 시작해서 그럼 이거 서술하라고 하면 이거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내가 이거 적은 거 이대로 이렇게 적은 거지, 서술형. 그래서 증명하라 이랬으면. 얘는 한글 쓸 필요 없이 그냥 식만 쓰면 되는 거지. 왜 눈으로 해? 손이 움직여야지. 박스에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이거 무시하고 네가 쓸 수 있어야 돼. 일단 팩토리얼로 바꾸는 것부터 해야지. 일단 시작 우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변에 있는 거 둘 다 팩토리얼로 바꿔서 써놓고 그 다음에 또 통분해야지. 분수 두 개 덧셈이니까 둘 중에 더 큰 분모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통분할 거니까 그 둘 중에 더 작은 쪽을 보고 거기다가 분자 분모에 뭘 곱해야지 더 큰 분모랑 같아질까를 생각해서 그걸 분자 분모에 곱해야지. 통분이니까. 문자라서 이해가 안 되면 숫자로 예를 들어봐. 두 개 비교하면 숫자라고 생각하면 하나가 몇 팩이고 하나가 몇 팩이니까 뭘로 통분해야 되고 뭘 곱해야 되고 라고 아까 내가 다 말로 했잖아. 예를 들어 4팩이랑 5팩이니까 뭐고 뭐가 더 큰지 모르겠어? 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 네, 해볼게요.
뭘 잘못 다 지웠어? 일단 팩토리얼로 바꿔야지. 우리 조합은 순열보다 하나가 더 있지. 순열을 알팩으로 나눈 게 조합이잖아. 우리가 조합 자체로도 우리가 머리에 있어야 돼. NCR이 뭐야? NCR은 분자는 무조건 앞에 거 팩토리얼이야. 그다음 분모는 조합은 두 개가 있어. 일단 뒤에 거 그대로 있잖아. 뒤에 거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앞에서 뒤에를 뺀 게 있어야지. 라는 게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서 그럼 n-1c, r-1을 바꾸고 올 거야. 분자는 앞에 거 n-1팩. 분모는 뒤에 거랑 앞에서 뒤를 뺀 거 n-r팩.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팩토리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저 조합은 역시 분자는 앞에 거 n-1팩. 분모는 두 개지. 뒤에 거랑 r팩이랑 앞에서 뒤를 뺀 거 n-1에서 r을 뺀 거는 순서를 그냥 보기 편하게 n-1-1이라고 쓸 거야. 왜냐면 이따가 통분할 거 비교하려고 그래. 일단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잖아. 우리 외워서. 그럼 이제 이거 통분할 거야. 통분할 거니까 뭘 해야 되겠어? 일단 분모를 비교해야지. 그 둘 분모 비교할 건데 r-1팩이랑은 누구랑 비교해야 돼? 얘랑 r팩을 비교해야 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r팩이 더 커. 그럼 r팩으로 통분해야 돼. 그럼 r-1팩에다가 뭘 곱해야지 r팩이 되겠어? 를 생각해야지. 뭘 곱해야 될까? 뭘 곱할 거야? R 곱하면 되지. 이것만 얼른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r-1팩을 r팩으로 통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분자 분모에 r을 곱해야지. 그럼 이제 r팩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뒤에 것도 n-r팩이랑 n-r-1팩을 비교해서 큰 걸로 통분할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커? 둘 중에 n-r이 더 크지? 얘보다 하나가 더 작잖아. 빼기 1. 얘가 더 크니까 얘로 통분할 거야. n-r팩으로 통분하려면은 n-r-1팩에다가 뭘 곱해야지 n-r팩이 되겠어. 4팩에다가 5를 곱해야지 5팩이 되지. 여기다가 n-r을 곱해야지 n-r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곱해야지 통분이 되는 거지. 왼쪽에는 r, 오른쪽에는 n-r을 곱해야지. 그럼 이제 이것만 통분하고 열심히 써서 정리만 하면 답이 나와. 일단 분모는 r팩이랑 저거일 거 아니야? 분모는 r팩, n-r팩으로 결국 통분된 거네. 그리고 분자는 뭐야? 분자는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했잖아. 아까 내가 전개 안 했지? 아까 어떻게 합쳤어? 분자 정리할 때. 공통인수 묶어야지. 우리는 전개는 최후 수단이야. 항상 공통인수를 보고 이걸로 묶으면 뭐가 되겠어? r이랑 더하기 n-r이잖아. 근데 이거 뭐야?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결국에 곱하기 n이지? r 더하기 n-r이니까 n이잖아. 그래서 분자가 결국 뭐인 거야? 분자가 n-1팩에다가 n 곱하면 뭐가 돼? n팩이 되지. 4팩에다가 5를 곱했으니까 5팩이 되겠지. 근데 얘가 뭐야? 얘의 정체가 NCR이잖아. 그래서 우변에서 시작했더니 잘 정리해서 좌변까지 나왔으니까 좌변 우변이 같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지. 라는 걸 이제 서술형에서 할 수 있어야 돼. 나올 수 있으니까 서술형으로. 물론 식이 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식은 문제에서 어떤 식이 나올지 몰라. 따라서 뭐가 됐든 사실 별거 없잖아. 팩토리얼로 잘만 바꾸고 그 다음에 통분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돼. 뭐 있을 때마다 우리 네모넣기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항상 저런 거는 내가 서술형이다 생각하고 써서 스스로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유형 3번 조합 본격적인 계산 시작인데 마지막 걸 볼까? 뭐 다 쉬운 거지만 그래도 225번
네가 잘못한 것 같진 않아? 네. 일단 풀어볼 거니까 일단 쉬었다가 하자.